네, 여러분, 우리 대선 무효소송에 관한 피고 선관위의 궤변 마지막 3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구체적 의혹에 대해서 피고 선관위가 아주 형식적인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개표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원고들이 모니터에서 1번 후보가 득표수가 너무나 연속으로 수백 표 이상 나오는 걸 지적했어요.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오작동, 투표지 분류기 화면에 일종의 이거 위조 투표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영상과 그런 사진 이런 것들을 겸해서 동반해서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피고 말이, 원고들이 첨부한 사진은 투표지 분류기 영상 일부로 보이는데 가짜라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원본 영상을 또 원본 타령하는, 원본이 진짜 엄격하게 돼야 되는 건 자기들이에요. 이 지금 원고가 제기한 것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니까 원본은 자기들이 봐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코드나 투표지나 자체 조사를 해야지. 무슨 여기다 원본, 그럼 원본이면은 그 다음 어떡할 거예요? 원본이면 끝납니까? 거기서? 그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의 문제 제기는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짐 떠넘기고 면피할 구실을 찾지 말고, 이거 선거 공정성에 혹시나 구멍이 뚫리면 어떡하냐 하고 조사를 해야죠. 자, 그러면서 어느 개표, 어느 투표소, 그 정도는 특정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넘버나 이런 것이 자기들이 알려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변을 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지의 작동 기록, 로그 같은 것 모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데도 떠넘기는 거죠. 자, 우편 투표 이상 경로에 대해서 참 큰 의혹이 제기되죠. 그리고 사실 전체 자기들 그 우편 투표의 배송 기록들이 제출돼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는커녕 뭐랍니까? 배송 정보는 우정사업본부가 하고 선관위 영역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송 과정이 어떻게 좀 이상하더라도 선관위가 법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그러면은 우정사업본부에 맡긴 건 누구예요? 선관위가 아닌가? 우리 민사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회사가 일을 딴 데다가 맡겨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맡긴 사람은 책임이 없다 이럽니까? 곧잘 돌아갑니다. 그 책임이. 대리인이 이상한 행위를 할 때 그 대리인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보통 쉽게 면책 안 돼요. 그런데 거대한, 이제는 투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의 사전투표 중에서 또 거의 한 40% 육박하는 이 관내 사전투표, 전체적으로 약 20%에 육박하고 있는 이 영역을 뚝 떼가지고 우정사업본부가 관리합니다 하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잘못했으면 그건 우정사업본부 일인데 왜 우리한테 그럽니까? 이게 선관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2020년 이래로 하면 할수록 기정을 초풍할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캐치하고 알려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 선관위가 이렇게 궤변을 하고 이런 태도로 소송에 임한다는 거 전혀 모르는 분들 아마 더욱 많으실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정선거 맞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면, 강도가 센 거를 먼저, 너무 쓴 약을 이 사람한테 먼저 주려고 하면은, 물론 그거 받아 먹으면은 또 강도가 센 걸 받아들이면은 일거에 또 발전을 많이 하는 건 있죠. 그런데 그 전략을 다 내려놓지는 마시고, 제가 볼 땐 조금 다른 전략도 우리가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보세요. 저의 이런 동영상에 나왔던 선관위의 답변 태도, 이 답변 태도 이거 봐봐라.
선관위 이거 탄핵 때도 나와가지고 잘하겠다고 김용빈 사무총장 말 그렇게 하더니, 그리고 옛날에 그랬지 우리는 그 뒤에는 문제 없습니다 하더니, 이게 지금 요번에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서 답변서를 낸 이 태도를 봐라. 50일 남았는데 이게 다다 지금. 문제 있다고 생각해? 문제 없다고 생각?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자는 거죠. 물론 무슨 말을 해도 AI처럼 나는 태도 변화가 없기로 한 사람한테는 당장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 사람 마음 밑에 뭔가가 쓱 좀 스며들었을 겁니다. 반박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태도가 나은 사람은 그래 그건 몰랐는데, 민사소송에 상대방이 이렇게 해도 화가 나겠는데, 그리고 저 따위로 소송을 해 이러고, 혹은 너 그러면은 불이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불이익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기승을 부린단 말이죠. 더해. 옛날보다 제가 볼 땐 더합니다. 더해. 연수일 때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조심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더해졌어요. 태도가.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법원이 잘못된 그걸 준 거죠. 그러니까 법원은 우리 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면 내건, 법원이 우리를 어떻게 하랴. 사무총장도 법원 출신, 선관위원 다수 다 법원 출신. 설마 아니라 진짜 우리는 이렇게 참 가슴을 치고 있죠. 근데 제도가 안 바뀌었는데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내야 하고, 자, 길을 닫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이 지점을 강조하는 것은 무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자기가 위임했는데 그 다 전부 우정사업본부 일이니까 우정사업본부대로 해명하라 해라. 그럼 우정사업본부는 피고도 아닌데 아무 사실조회 회신조차 안 보내요. 심지어 2020년 때 몇 년에 걸쳐 법원이 너 회신 좀 해라 해도 안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격차,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뭐래요? 통계만으로 투표의 결과를 100% 설명할 수 있다면 굳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답이라고 하고 있어요. 통계 이야기 자꾸 하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선관위가 왜 대통령 여론조사를 해주고 앉았어요? 그거 금지해야지. 여론 왜곡하잖아요. 왜 국민 돈 써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쩌니 이런 조사를 하고 앉았냐고요. 아무런 참고 가치가 없잖아요. 아무런 참고 가치가 없죠. 통계 지금 그 수많은 거대 모집단에 대해서도 통계 가치를 부정하면서 왜 한 주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 돌려가지고 그게 마치 국민의 뜻처럼. 여론조사는 왜곡이 없어요? 왜곡이 많죠. 정부가 싫어서, 현 정부가 싫어서 그 여론조사 귀찮아. 내가 왜 이 현 정부 그런 여론조사 꼭 받아야 돼. 4시간 딴 거 할 거 많은데. 그런 사람. 그리고 혹시나 이거 전화번호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 전화 털어서 제출하라고 공포정치 분위기 유도하고 있는데 그럼 여론조사는 걱정 안 하겠습니까? 혹시 도청되어 가지고 어떡하는 거 아니야? 반대 경우가 있겠습니까? 친정부적인 사람이 걱정을 하겠습니까? 친정부적인 사람이 여론조사를 회피하겠습니까? 그러면 벌써 사회적 경향 때문에 왜곡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 그런 막연한 사회적 성향 차이와 뭐가 다르냐고요. 그런데 많아봐야 1000명, 2000명 희귀합니다. 전 국민 대상 여론이라면서. 가장 적을 때는 500명 같은 정도, 그것도 무지무지 응답 거부가 많은 걸 가지고 국민의 뜻처럼 그렇게 세뇌하고 왜곡하면서 이 거대한 모집단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뭐라 했어요? 통계로 뭐를 유의미한 주장을 할 것 같으면은 직접 투표를 왜 합니까? 이러면서 부정을. 그러니까 이런 궤변 수준의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원고가
통계만으로 결론 다 났다고 했습니까? 투표자 수 검증해봐야 될 응급한 이유가 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엉뚱하게 야, 그 통계로 결론 다 낼 것 같으면 지금 그렇게 했습니까? 말을? 자, 이 피고는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 다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왜곡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출구조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선관위 하에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지금 유독 이 통계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거죠. 이런 선택적 태도가 도대체 참 일관되죠.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사법부는 옳은 판결한 거예요. 위증은 유죄, 위증교사 무죄. 1심 유죄였다가 2심에 무죄. 정의로운 사법부. 그 다음에 요번 특검 영장 기각 이러면은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법부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선택적인 태도하고 참 일관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소위 우리 대수의 법칙으로 극단적 격차에 대해서 원고들이 지적했다. 역전폭이 50%도 넘는다. 어떠한 사회적 성향 차이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겠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런 큰 의혹이 있으니까 투표자 수 랜덤, 무작위, 동을 지정해서 빨리 검증해서 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그냥 사회적 성향 차이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검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선관위 뻔하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유권자 구성 자체가 다르면 서로 다른 표본이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사전투표자라고 딱 어제도 지난번도 사전투표, 앞으로도 사전투표, 사전투표자 국민하고 당일투표자 국민하고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헌법적으로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주권은 선거를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주권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듯이 어떤 사람이 편견 없이 볼 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투표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전투표를 했다가도 그 다음 선거엔 당일투표를 하기도 하고 이것이 교차 당연히 가능성이 열려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유권자 구성 자체가 달라요. 이런 말이 어떻게 성립합니까? 자,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 그건 아까 여론조사에서도 말했어요. 성향 차이가, 그래서 자기들은 마음대로 보정도 해요, 또. 그러면은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격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뻔뻔스러운 개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20대 대선을 놓고 보면은 20대 대선 대비 21대 대선에서 당일 투표에서 65%나 득표수가 감소, 사전 투표에서 99% 득표수 증가. 그러니까 바로 직전 대선과 비교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균형 차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다? 투표자 수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 왜 왜곡하냐고요. 그리고 180일 기한 전에 필요하다.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다 무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우리 재외투표의 비정상성 너무나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단 하나만 이번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승리했고 무려 201개, 나머지 모두
1번 후보가 승리하는 기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보안 점검에서 이 재외투표 부분이 보안이 제일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내의 사전투표보다도 너무나 더 취약해서 그야말로 그 해커들의 놀이판으로 보인 거죠. 그런 부분이 자기들은 늘 입으로 보완했다 하는 건데 결과를 보면 볼수록 이상한 거죠. 그리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 격차 중에 우선 시간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인위적이다. 즉 지난 대선과 투표율이라는 거는 몇 명이 투표했냐, 누적해서 봤을 때 9시, 10시, 11시 시간대별로 통계가 집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나 이상해요. 그 투표율이 1시간 단위로 똑같진 않지만 지난번보다 그러니까 1시간 지나서 보면 투표율이 1시간 차이로 일치하는 거죠. 99% 그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20대 대선의 시간대별 투표율을 1시간씩 앞당기면, 그러니까 이번은 초장부터 많이 한 거죠. 21대 대선의 발표 숫자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쫙 99% 일치하는, 이것은 사실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징후입니다. 특히나 수에 대해서, 투표자 수에 대해서. 공정하게 생각한다면 이 하나만으로도 투표자 수 검증 꼭 필요하다. 이거 랜덤한 무작위로 서울, 부산 등등해서 정말 꼭 해봐야겠다라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무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고 아예 불리한 것은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급한 투표 용지보다 투표지가 더 많이 나온 사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냥 당일 투표가 아니고 지금 피고가 말하는 건 보면은 밑에 다음에 가서 보시면은 당일 투표를 가지고 우리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말한 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영등포구 관내 사전 투표예요. 근데 관내 사전은 어떻게 집계되냐면은 전산적으로 누가 한 사람 왔다, 신분증을 검사받았다 하면 발급할 때 하나 이렇게 체크된단 말이에요. 투표지가 이렇게 발급되잖아요. 전산적으로 집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투표지가 더 나왔어요. 전산적으로 총 집계된 그 투표지 발급수보다, 투표용지 발급수보다 나중에 개표 시에 2장이 더 카운팅 된 겁니다. 아무리 이거를 차이를 해소해 보려 해도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럼 이 투표용지 2장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말이 2장이지 사실은 인위적인 개입이 뭔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못 맞추고 2장 차이가 났으리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의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명하라고 했더니 하는 말 보십시오. 훼손된 투표지를 훼손된 투표용지 함에 넣지 않고 그냥 투표함에, 그건 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넣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다음이 나와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우리끼리 분노하자는 게 아니고 그나마라도 우리 합리적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선관위의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저는 선관위가 그러면은 넣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잘못 넣은, 어디서 넣었는지를 자기들이 밝혀내야 돼요.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라고 국가가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어요? 부정선거 제기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합니다. 아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되고 해명도 안 되는데
문제 있다고 제기가 안 나오면 죽은 국민이죠, 그게. 근데 어디다 탓을 해요, 오히려? 이게 제 문제 제기가 정당하죠? 자, 그게 사람의 손이 간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오훼손된 투표지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거기다 넣어버렸느냐? 밝혀야죠, 자기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실수로 이래 된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죠, 여기 법정에.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끝. 이건 답변이라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식이라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또 보면요. 이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그래서 자, 훼손된 투표 용지는 어떡하래요? 투표 참관인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그렇게 규칙을 자기 스스로 해놓았어요. 그럼 이 규칙 정면으로 위반한 사람이 생긴 건데 왜 조사하지 않고 왜 경위서도 받지 않아요? 앞으로 이런 거 마구 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안 맞고 국가기관으로서 도저히 제대로 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법원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방치되고 있는 거냐? 국민들이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다는 말이 보십시오. 이건 사전투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넘버링 숫자를 잘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우리 국민학생, 초등학생 숫자 계산 때 잘 틀리는 것처럼 그냥 자 9,800부터 9,007 그냥 빼면 안 되고 첫째 장 하나를 플러스 1 해줘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지금은 2장 차인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건 당일 투표의 일련 번호 이런 게 아니고 관내 사전 투표는 집계 자체가 전산이에요. 아니 전산적으로 집계된 거하고 실제로 나타난 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런 변명이 안 되는 변명까지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전국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냥 다양한 사유로 발생할 수 있다. 안 되고요. 자기들이 253개 다 조사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검증을 요구하는 원고의 말도 무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잘못된 사람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무관심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들끼리 다 해결해 와라. 우리는 너네들이 해결해 오면은 뭔가 나도 발언해 줄게. 그것도 조금은 정말 뭐 조금은이 아니죠. 제가 톤 다운해서 그렇지.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일종의 무임승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냥 투쟁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오면은 와 진짜 부정선거네? 그때는 나도 소리를 내겠다. 그게 아니고 검증을 촉구하는 소리를 공정한 검증을 기한 내에 촉구하는 소리를 같이 내주어야 되죠. 그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국민의 자격이고 국민의 어떤 면에서는 헌법적인 의무죠. 그래서 이 나라를 함께 지켜야죠.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군대 가라. 나는 안 갈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소위 사회계약적인 사고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계약한 게 아니죠. 사회가. 그게 그냥 이상적인 생각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원리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 살아갈 때 누구는 나쁜 일, 굳은 일 의무만 지고 나는 거기서 이득만 누리고 그럼 어떻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한 국가가. 자, 우리 함께 이 국가의 너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촉구하는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검증 촉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투표 마감 시에 10시 44분에 투표 다 마감됐잖아요.
3,524만 416명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표 마감 후에는 3,523만 6,497명, 3,919표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자, 이게 지금 큰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의혹을 안 가질 수 없죠. 이게 무언가 자기들이 일단 발표했지만 깔끔하게 다 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표장에 실제로 나타난 투표지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일단 어거지로 발표할 때는 맞춰놓고는. 그런 이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자기들의 답변을 보세요. 피고는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경우 수정 보고할 수 있으며 수정 절차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투표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났을 뿐이다. 자, 그러면 이게 발표된 적이 없다는 말은 또 못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여러 번 바꿨으면 더 문제고요. 자, 그러면은 수정 그때마다 문제입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수정 보고해서 달라진 거라면 수정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 보고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누가 보고했는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자가 있고 보고받은 사람이 없으면 안 되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보고해서 그다 확인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원고가 비록 숫자도 11,040명 많은 원고고 대통령 후보 출마했던 이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원고가 안 되었던 국민까지 다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11,040명 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수정 보고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수정 보고를 했는지는 아무 언급도 없이 그런 형식적 답변, 일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고가 퍽 하면 옛날 연수울 판결 핑계를 대는데, 자, 신촌동 사전투표, 평창동 사전투표, 자, 투표함 개수 증가, 요번에 전자개표기 모니터링 부분에서 찍은 이상, 제가 몇 개만 들어도 이게 연수울로 변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수울로 이게 타임머신 타고 거기서 판결을 받았습니까? 이 문제가. 그런데 연수울 판결로 어떻게 이게 해명이 된 것처럼 해명이 된 것처럼 넘길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야말로 오용이고 판례 남용이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선관위는 전형적으로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완전히 위반하고 있고 이런 기관이 또 있을까 싶은 거죠. 입증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70년대부터 확립된 법리를 완전히 안 따르고 있어요. 구체적 의혹에 대한 형식적 답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과거 판례를 남용하고 있죠. 자, 드릴 말씀이 더욱 있겠지만 이만 우선 줄이고 결론은 뭐죠? 자, 이제 50일밖에 법정 기한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투표자 수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절차에 돌입해야겠고 우리들이 그 부분으로 포커스를 초점을 확실히 맞추어서 목소리를 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